저는 인용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솔 교수님께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하셔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알짜 교과서를 더 많이 회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합격하게 된 N수생입니다. 저는 공부 기간은 길긴 한데 노량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노량진에 올라온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차 컷보다 9점 더 높게 받았었고요. 최종으로는 9.41점으로 경기도에서 총 12등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위 사립을 채탈한 경험이 2번이나 있는데요. 자꾸 제 기준으로는 좀 아깝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립 채탈을 하고 나서 기간제를 구해볼까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한솔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해보라고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해를 더 열심히 한 결과 나름 고득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한솔 교수님의 장점을 4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책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솔 교수님을 들으러 왔을 때 책이 정말 괜찮다는 후배의 말을 듣고 한번 책을 구경하러 왔다가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면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알짜 교과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었는데요. 알짜 교과서에는 기출에 나온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기출 분석을 할 때나 재작년에 시험을 치고 나서 책을 펼쳤을 때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아서 틀렸던 부분이지 책에는 정말 다 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책만 꼼꼼히 봐도 정말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짜 교과서에는 어떤 강론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정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들었던 강사님들은 강론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줄글 형태로 어떤 강론서에 있는 내용인지 모르게 구성을 해두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 내용을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어서 저는 동기가 좀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짜 교과서에서는 어떤 강론이 나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왜 중요한지 왜 외워야 하는지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더 잘 외워지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높아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최신 강론 반영이 정말 빠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올해는 시험이 많이 단순하고 쉽게 나와서 해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24년 그리고 23년 대비 시험에서는 최신 강론 내용을 반영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송준만 교수님 지적장애 학생 교육이나 강혜경 교수님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의 이해와 같이 신강론서에서 정말 많이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4년 대비해서 교수님께서 중도중복장애 책 신간을 모의고사나 문풀에서 정말 많이 다뤄주시고 시간이 되면 꼭 읽어봐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는데 정말 24년도에 강혜경 교수님 강론을 기반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론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강의를 또 다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께서 신강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옆에서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주요 강론서나 신간이기 때문에 옛날 내용보다는 최신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한솔 교수님께서 정말 잘 도와주신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짧은 강의 시간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강의가 짧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應用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국가교육과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공부하는 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타 강사님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강의를 듣고 나면 복습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복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인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솔 교수님께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하셔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알짜 교과서를 더 많이 회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코칭을 제공해 주시는 점입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완전 장의존적인 사람인데요. 누군가의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 노량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솔쌤께서 스터디도 짜주시고 주마다 공부 영역을 정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줌으로써 저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공부 방향에서 너무 오버해서 깊게 하는 점이나 아니면 너무 중요한데 얕게 보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공부 방향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항상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을 스터디 분들과 같이 짜서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교수님께 확인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열심히 더 스터디원들과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께 검사를 정말 잘 맡은 부분은 줄줄줄 정말 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임용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한솔쌤께서 정말 겉으론 칠해 보이지만 수강생들한테는 마음도 정말 많이 쓰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쌤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자신의 공부 방향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더 많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저처럼 장의존적인 사람이라면 꼭 한솔쌤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습 방법을 시기별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올해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운이 더해져서 제가 합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작년에 떨어진 충격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공부를 못했고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 게 8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올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 2월에는 한솔쌤 기본이론을 정말 열심히 수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예습으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강사님을 수강하고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책 구성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용어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고,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통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면 알짜 교과서 옆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질문을 써서 또 한솔쌤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는 형태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쌤께서 짜주신 스터디원들과 같이 인출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했고요. 한솔쌤께 영역마다 잘 공부했는지 검사를 받으면서 1, 2월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 6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6월에는 기출 분석이 시작됐었는데요. 기출 분석을 할 때 해당 영역의 기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고 한솔쌤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교수님께 정말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구성하였는데요. 교수님께서 상담을 할 때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다른 강사님을 들으시는 분들과 같이 기출분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각자 기출분석을 하고 강의를 듣고 자리에 모여서 기출문제를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뽑아서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한솔쌤께서 공부한 내용을 검사를 해주셨는데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영역별로 주요 단원을 쭉 인출해보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때 정말 책 내용을 많이 보게 되었고, 왜냐면 한 단원을 외워서 교수님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책 내용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주요 단원을 뽑아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정말 많이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 8월에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7, 8월에는 문풀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정말 겁이 많아서 노량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첨삭이라는 것도 절대 못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한솔 선생님 문풀을 풀 때에는 그런 두려움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문풀 때는 더더욱 저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솔쌤과 그리고 조교분이 저의 문풀을 채점을 해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책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 시간을 가졌고요. 다만 이때 후회하는 것은 제가 오답노트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저는 올해 공부에서 작년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오답노트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은 했지만 이게 자신의 취약점이기 때문에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번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꼭 오답노트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솔쌤께서 이때 영역별 문풀 답안지를 보시면서 또 피드백이랑 컨설팅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시간을 매주 가졌어요. 이때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문풀뿐만 아니라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7, 8월에 하나의 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에 2가지 영역씩 스터디 분들과 같이 인출을 했었습니다. 특강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영역을 잊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스터디 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한 영역을 더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 11월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스터디는 크게 2가지로 제가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역별 인출을 하였고 두 번째는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영역별 인출은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이 점차 영역 개수를 늘려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9월에는 주에 3개, 그리고 10월에는 5개, 11월에는 하루에도 3개의 영역씩 이렇게 빠르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즐기는 자보다는 5분 전에 본 사람이 더 승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머릿속에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 이때는 제가 3, 6월에 했던 방식을 영역별이 아닌 연도별로 5개년 정도로 진행을 했었어요. 다만 이때는 한솔쌤과 수업을 같이 듣는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했습니다. 같이 연도별 문제를 해설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주고 정리할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연도별로 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올해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같이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2가지 스터디를 진행했고 9, 11월에는 전 영역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을 활용해서 인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기출 경향이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사이클을 많이 돌리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고에서도 교수님께서 성적을 내주시는데요. 이 성적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부하느라 힘든 부분도 교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해결 방안을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렸고, 법, 총론, 점자, UDL, 웹 접근성 지침, 그리고 DSM-5와 같이 암기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스터디로 저는 밴드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요일별로 어떤 부분을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 명씩 문제를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밴드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 어떤 부분을 출제해야 다른 스터디원들이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더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암기 자료도 최신 버전으로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스터디를 할 때 정말 활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법총론은 또 빈칸을 뚫어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잘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총론은 아침마다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같이 인출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짧게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깊은 내용은 덜 보고 중요도가 높은 것을 더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고 열정이 가득한 나머지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고자 해서 중요한 내용 외에 심한 내용까지 중요한 내용과 같은 정도로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 했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은 빠르게 포기를 하고 기출에 나온 내용이나 알짜 교과서에 실린 내용으로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완벽하게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과 총론의 비중을 더 높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불합격 원인 중 하나가 제가 법과 총론 점수에서 많이 깎여서 아무래도 불합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법총론을 꼭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3년 중에서 가장 열심히 법총론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법총론 문제가 많이 쉽게 나와서 아쉽긴 했지만 총론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많은 초등분들이 총론을 노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민기적거릴 때 눈 뜨기 힘든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노래 딱 틀어놓고 들으면서 총론 내용을 상기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때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기분 꿀꿀할 때 이럴 때도 저희가 아는 내용으로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총론을 암기하니까 아무래도 운율이 있다 보니까 더 내용도 잘 외워지고 노래다 보니까 들으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 비슷하게 됐던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등분들이 만드신 거다 보니까 중등 특수랑 겹치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노래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총론 앞부분은 2차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두시면 2차 때도 정말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론 노래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나 법은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양치할 때나 아니면 저는 밥 먹고 나서 항상 산책을 갔었는데요. 이때 한번 보고 내려서 줄줄줄 통암기로 중요한 부분을 외우는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빈칸을 뚫어서 가끔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지만 중요하고 통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 암기하는 게 저에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책을 갈 때 걸어다니면서 정말 많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도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답 노트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작년 공부에서 저의 실패 원인을 또 찾아보자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될 정도로 오답 노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올해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오답 노트는 저의 취약점이자 극복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무조건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이거를 2번
번, 세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잘 외워지는 부분이 있고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안 외워지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회독을 더 많이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브노트를 활용한 것인데요. 교수님께서 1, 2월 강의가 끝나고 특강을 여시는데 그때 전에 합격했던 분의 서브노트를 주셨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알짜 교과서를 활용해서 단권화를 해서 들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두꺼운 책이 3권이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합격자분이 알짜 교과서 기반으로 서브노트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짜 교과서 내용을 서브노트와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서브노트를 저의 것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브노트도 알짜 교과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익숙했기 때문에 더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짜 교과서보다 서브노트를 더 잘 활용했던 이유가 서브노트는 아무래도 알짜 교과서보다 더 많은 내용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독을 할 때 더 빨리 회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독량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단권화나 서브노트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른 합격생 자료도 활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잘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작년 공부랑 올해 공부를 적절하게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스터디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스터디는 저는 각각 3명씩 스터디를 구해서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을 따로 했었는데요. 면접은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면접을 할 때 마음도 좀 더 편하고 왜냐면 경쟁자가 아니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과에 대한 예시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수는 특정 교과가 아니고 다양한 교과를 전부 가르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예시를 끌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그리고 물리 선생님과 같이 면접 공부를 했었는데 교과 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면접 문제를 이 선생님들이 활용한 예시를 바탕으로 끌고 와서 또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였기 때문에 면접 레시피 경기도 실전 문제랑 사이다 실전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스터디원들과는 주에 9문제 정도를 풀었고 그 외의 시간은 제가 따로 남은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경기도에서는 자성소를 쓰기 때문에 자성소를 바탕으로 즉답형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분석을 해서 자성소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그걸 풀어보는 형태로도 면접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또 신년사 문제가 매년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한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년사에서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지 또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는 형태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이랑 나눔은 특수 선생님들과 3명 이렇게 스터디원을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하루에 2개의 수업을 해서 주에 적어도 6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스터디를 짰고 해당 수업에 대한 수업 나눔은 꼭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나 아니면 자신이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서슴없이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확연하게 3명의 수업 실현이 나아진 것이 보여서 저는 정말 만족했던 스터디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1차 때 같이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과 짝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합격한 친구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께 피드백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서 저의 실력을 높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수업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솔쌤께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2차 연습을 할 기회를 정말 많이 제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교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수업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실전처럼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지막 실현을 해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 했던
실연처럼 정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함으로써 수업 실연에서 0.6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장수생이면 더 해당이 되는데 건강을 정말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를 전부 잡아야 합격할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밥을 먹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산책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노량진에 오시면 폴링인 점핑이라고 점핑장이 있어요. 헬스 같은 데는 제가 운동을 해봤는데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하다 보니까 2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구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점핑을 택하게 되었고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고 잘 공부를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슬럼프에 자주 빠지게 되는데 저도 정말 슬럼프에 많이 빠지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많이 힘들구나 싶으면은 조금씩 쉬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하고 물론 적당히 해소를 해야 합니다. 너무 길게 해소를 하면 안 되고 하루 반나절 정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앉았을 때 공부가 정말 잘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점핑을 뛰는 것도 저는 정말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어가지고 점핑을 뛰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서 적당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특강을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지 이렇게 찍게 되는 날이 올 줄 정말 몰랐는데요.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합격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몇 점 차로 떨어질까?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도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노력이랑 운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서 이렇게 합격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운이 따라줘야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그런 해였고 이 합격 특강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해가 있고 그런 해가 올 때까지 한솔 선생님께서 저를 잡아주셔서 올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최한솔 교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들 나의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